극심한 전신, 무력감과 숨가쁨이 나타나면서 코나 잇몸에서 멈추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고, 때로는 원인 모를 고열과 오한이 지속되며 허리나 가슴뼈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간과 비장이 구워서 복부가 팽만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실제로는 골수에서 항체를 만드는 성질세포가 악성화되어 혈액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혈액 생산을 완전히 차단하고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급성인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사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골수에서 발생하는 형질세포의 급성 악성 질환이며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초고속 악성암, 형질세포 백혈병입니다. 먼저 형질세포 백혈병의 특징과 성질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질세포 백혈병은 악성화된 형질세포가 말초 혈액에서 20% 이상 순환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매우 드문 혈액암으로 전체 형질세포 질환의 2%에서 3%만을 차지합니다. 형질세포 백혈병은 성질세포 골수종과 달리 악성세포가 혈액에서 직접 순환하며 빠르게 증식하여 간, 비장, 림프절로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형질세포 백혈병은 국내에서 매년 약 50여 명 미만이 새롭게 진단받는 극히 드문 혈액암으로 주로 60세 이후 어르신에게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현실은 성질세포 백혈병의 생존 기간이 중앙값 7개월에서 11개월로 매우 짧고 1년 생존율이 60% 정도로 다른 혈액암보다 예후가 불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형질세포 백혈병은 매우 공격적인 질환이지만 최근 새로운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치료 성과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시작이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하여 빠른 응답과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 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즉시 치료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형질세포가 우리 생명 유지에서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질세포는 골수와 림프 조직에 위치한 면역 체계의 핵심 항체 생산 전문가로 크기, 항체 생산, 면역 기억 저장, 감염 방어라는 세 개의 핵심 임무를 동시에 처리해요. 형질세포에는 특수한 세포 구조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항체가 정교하게 합성되어 특정 병원체에 대한 맞춤형 항체를 생산하고 장기간 면역 기억을 유지하는 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형질세포 백혈병의 독특한 초기 증상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초기 증상은 급속한 혈구 감소와 출혈 경향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진행되면서 악성 형질세포가 말초 혈액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정상적인 혈소판과 적혈구 생산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멈추지 않는 코피나 잇몸 출혈이 나타나거나 작은 충격에도 큰 멍이 드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혈소판 감소증과 달리 성질세포백혈병의 출혈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며 혈소판 수혈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것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특한 초기 증상은 심한 빈혈과 극심한 무력감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진행되면서 골수가 악성세포로 완전히 점령되어 적혈구 생산이 급격히 중단되면서 심한 빈혈이 나타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숨가쁨이 발생하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빈혈은 일반적인 만성 빈혈과 달리 수일에서 수주 내에 급속히 악화되고 수혈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한 특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독특한 초기 증상은 간비대와 비장비대로 인한 복부 팽만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진행되면서 악성 형질세포가 간과 비장을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이 장기들이 급속히 커지면서 복부가 팽만해지고 조기 포만감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구토가 발생하고 곡부 불편감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독특한 초기 증상은 혈액 끈적함 증후군과 신경 이상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으로 인한 대량의 비정상적인 단백질과 성질세포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혈관 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두통, 시야 흐림, 의식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혈액 점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뇌졸중이나 망막 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는 성질세포백혈병의 혈액 끈적함 증후군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다섯 번째, 독특한 초기 증상은 신장 기능 급속 악화와 고칼슘혈증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진행되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신장에 대량 침착되고 뼈 파괴로 인한 칼슘이 혈액으로 급속히 방출되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예요. 특히 수일에서 수주 내에 이런 증상들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소변량 감소와 의식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성질세포백혈병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형질세포백혈병의 주요 발병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기존 형질세포골수종의 급성 전환입니다. 기존의 성질세포골수종을 앓고 계시던 분들 중 약 60%에서 질병이 진행하면서 성질세포백혈병으로 급성 전환이 발생해요. 특히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성질세포골수종 환자나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한 분들은 성질세포백혈병으로 전환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발병 원인은 원발성
형질세포 백혈병과 고령입니다. 기존 골수종 병력 없이 처음부터 성질세포 백혈병으로 발병하는 원발성의 경우나 70세 이후의 고령자인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원발성 형질세포 백혈병은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예후가 더 불량한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위험이 젊은 성인보다 50배 이상 높아지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발병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 결핍 감염이나 장기 이식 후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나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는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30배 이상 높아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중요한 발병 원인은 이전 항암 치료와 방사선 노출입니다. 과거의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골수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특정 항암제나 고용량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전신 방사선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발병 원인은 가족력과 유전적 소인입니다. 직계 가족 중 성질세포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암 환자가 있거나 특정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형제자매 중 형질세포 백혈병 환자가 있는 분들이나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질세포 백혈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높아져서 이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형질세포 백혈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입니다.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형질세포가 20% 이상 관찰되고 성질세포의 형태 이상을 확인합니다. 골수 검사로 형질세포 비율을 측정하고 세포 분석과 염색체 검사로 정확한 진단과 예후를 평가하며 신장 기능과 칼슘 수치를 확인합니다. 형질세포 백혈병이 시작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형질세포 백혈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골수의 급속한 악성 세포 점령과 정상 혈액 생산 완전 중단입니다. 악성화된 형질세포가 골수를 수일 내에 완전히 점령하면서 정상적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산이 급격히 중단되고 말초 혈액에서 성질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출혈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골수의 핵심 기능인 정상 혈액 생산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완전히 마비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중단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혈액 끈적함 증후군과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대량의 악성 형질세포와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인해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지면서 뇌, 눈, 신장의 미세혈관에서 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환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시야, 흐림 정도로 느끼며 가끔씩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만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급성 신부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대량 생산과 뼈 파괴로 인한 칼슘 방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수일 내에 급격히 악화되고 독성 물질 축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변량 감소와 전신 부종을 경험하거나 두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때로는 급성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부정맥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간비대와 비장비대로 인한 장기 기능 저하입니다. 악성 성질세포가 간과 비장을 급속히 침범하면서 이 장기들이 수일 내에 급격히 커지고 정상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특히 급격한 복부 팽만과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며 전반적인 소화 기능과 해독 능력이 예전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출혈 위험, 습증과 감염, 저항력 완전 상실입니다. 혈소판 급격한 감소와 응고 기능 장애로 인해 뇌출혈이나 소화기 대출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고 동시에 정상 백혈구 기능 마비로 감염, 저항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돼요. 환자들은 멈추지 않는 출혈과 폐혈증으로 인한 고열을 느끼고 혈압 저하와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때로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지지 치료와 신속한 항암 치료입니다. 혈액 정화술로 혈액 끈적함 증후군을 응급 치료하고 수혈과 혈소판 수혈로 출혈을 조절한 후 면역 조절제나 암세포 파괴제 기반 항암 치료를 즉시 시작하거나 면역 치료제 같은 표적 치료를 병행합니다. 중기 형질 세포 백혈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치료, 저항성 발현과 급속한 질병 진행입니다. 모든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악성 형질 세포가 혈액과 골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료, 저항성이 발생하고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더욱 위험한 것은 수일에서 수주 내에 형질세포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중추신경계 침범과 뇌압 상승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뇌척수를 침범하면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련과 의식 저하가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지속적인 두통과 두토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며 응급 뇌압 조절과 척수강 뇌항암 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전신, 혈관, 뇌응고와 출혈성 쇼크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이 진행하면서 응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전신에서 동시에 혈전과 출혈이 발생하는 전신혈관, 뇌응고가 진행해버려요. 환자들은 뇌출혈과 소화기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와 함께 신장과 폐의 혈전으로 인한 장기 부전에 시달리며 응급 혈액 응고, 인자, 보충과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급성 암세포 파괴 증후군과 대사, 응급 상황입니다. 대량의 형질세포가 급속히 파괴되면서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대량 방출되어 급성 심부전과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극심한 구토와 의식 저하로 인한 호흡 정지 위험에 시달리며 응급 투석과 심폐소생술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감염성 쇼크와 폐혈증입니다. 진행된 형질세포백혈병으로 인한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중증세균, 진균, 바이러스,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폐혈성 쇼크가 진행해요. 환자들은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혈압 저하로 인한 의식 소실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와 승합제 치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고강도 구제 치료와 응급 지지 요법입니다. 차세대 면역 조절제나 암세포 파괴제 같은 차세대 치료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혈액 정화, 투석, 인공호흡기, 승합제 등 모든 가능한 장기 지지 요법을 병행하며 가능한 경우 응급 골수 이식을 고려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성질세포백혈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완전한 치료, 실패와 폭발적 세포 증가입니다. 모든 가능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 고강도 항암 치료에 완전히 저항하는 형질세포가 혈액의 80% 이상을 점령하면서 더 이상 치료,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진행되어 환자들은 즉시 완화 치료로 전환해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수시간 내에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뇌출혈과 뇌사 위험입니다. 말기 형질세포백혈병으로 인한 극심한 혈소판 감소와 응고, 장애로 인해 뇌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뇌출혈이 발생하고 뇌압이 극도로 상승해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지속적인 경련과 혼수 상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급성 심부전과 심정지입니다. 말기 형질세포백혈병으로 인한 극도의 빈혈과 혈액 끈적함으로 인해 심장에 극심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고 심정지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요. 환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인해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심장 보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완전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급성 간부전과 황달입니다. 말기 형질세포백혈병으로 인한 간에 광범위한 형질세포 침윤으로 인해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급성 간부전이 진행되어 환자는 극심한 황달과 복수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응급 간 기능 보조와 해독 치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부전과 전신 쇼크입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의 전신 침범으로 인해 폐, 신장, 간, 뇌의 모든 주요 장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과 전신 쇼크가 진행해요. 환자는 혈압과 체온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 대처법은 환자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질세포백혈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치료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무력감과 멈추지 않는 코피로 응급실에 가셨더니 매우 위험한 혈액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의료진은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고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가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간병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혈액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 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69세 박모 할아버지입니다. 기존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뇌출혈까지 생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응급 뇌수술과 새로운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18개월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뇌 기능도 대부분 회복되어 일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3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미 기존 치료가 모두 효과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실험적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1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혈액 검사에서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가능한 이유를 어르신들께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근 3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과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응급 혈액 정화와 여러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즉시 깨끗하게 만든 후 암세포를 공격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환자분의 면역세포를 강화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몸의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치료법은 24시간 환자분을 지켜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상태와 몸의 기능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형질세포백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방침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형질세포골수종 환자의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급성 증상 모니터링입니다. 형질세포골수종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월 혈액검사를 받으시고 특히 치료, 저항성이나 재발이 있으신 분들은 2주마다 말초, 혈액, 보말 검사를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출혈이 나타나면 즉시 혈액종양내과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역, 기능, 보호와 감염 예방이 필수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매일 15분 이상 가벼운 실내 운동과 면역력 보존 활동을 지속하세요. 치료 관련 위험, 요인 관리와 정기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혈액 추적 검사를 받으시고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시면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요. 급성 증상 인지와 응급 대응 체계로 생명을 보호하세요. 갑작스러운 출혈이나 호흡곤란, 의식 저하가 나타나시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혈액종양내과 응급실로 이송받으시기 바랍니다. 응급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응급 상황 대응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가족들도 응급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세요. 특히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의료진 연락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질세포백혈병은 매우 급성이고 위험한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응급 증상 인지로 90% 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신속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 시작이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응급의료 체계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실행해야 할 것은 응급 증상 발견 시 즉시 응급실 방문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무력감,
멈추지 않는 출혈,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성질세포 백혈병의 급성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혈액종양내과 응급실에서 응급 혈액검사와 골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하는 성인 T세포 백혈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T세포 백혈병은 성질세포 백혈병과 달리 T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 악성화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골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상태를 관찰하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혈액계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질세포 백혈병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혈액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일상 보내세요.